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2분기 실적 시즌 맞아서 실적 좋았던 기업들도 여러 눈에 보였고요. 자, 거기다가 우려감을 크게 높였던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론이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증시 상승의 분위기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화요일장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켜고 있네. 빨간불 켜고 있네요. 오늘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철폐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국내 철강주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탄소 배출권 제도 개선 소식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이런 특징들 반영해서 저희가 오늘도 8가지 종목 통해서 대진표를 짜봤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토마토 전문가님 모셔야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최희도 전문가님 그리고 김영호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이제 낯설죠? 네, 그러네요. 자, 최희도 전문가님 오늘 까먹을 오랜만에 뻔했습니다. 함께 해주고 네. 계시고요. 자, 오랜만에 모처럼 모셨으니만큼 더 정성스럽게 종목들을 골라봤습니다. 8개 특징주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띄워보겠습니다.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최상위 반도체 종목들이죠. SK 하이닉스 대 리노공업. 하이닉스는 오늘 새 공장을 짓겠다는 소식에 떠들썩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리노공업은 호실적으로 오랜만에 지하실 계단을 뛰어 올라서 윗고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반도체주들의 대결, 그 결과는 어떨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탄소 배출권 관련한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던 비판을 받아온 이 배출권 거래 제도를요, 손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이어서 상승하고 있네요. 그린케미칼과 캠트로스 등 승자는 누가 될지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대결로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한솔케미칼. 호실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2차전지 소재 쪽의 이 전망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뭐 정유로도 2차전지 배터리로도 워낙에 이름값이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요, 이 빌 게이츠가 설립했다는 원자력 기업의 투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는 무기를 새로 들고 가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한솔케미칼 누가 승리할지 잠시 후 만나보시죠. 네, 4라운드는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주 간의 대결입니다. 먼저 메디톡스, 이 보툴리늄 톡신 제제죠. 뉴로녹스의 해외 수출 규모 증가로 하반기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전망에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국전약품은 자회사 샤페론이 IPO를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뭐 아주 낯설지 않은 종목들이죠. 그러네요. SK 하이닉스, 리노공업. 네,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종목 대결 들어가기 전에 반도체주 얘기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만 해도 이 미국 반도체주들 실적 경고 등이 깜빡깜빡 들어오면서 맞아요. 우려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장 이렇게 지켜보면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기다렸던 이 질문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반도체주 반격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 구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매수 시점이라고 사실 봐죠. 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왜 들어가야 되냐는 지금 의문사를 한번 던질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3분기, 4분기 자체가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반도체가 D램도 있겠지만 PC, 그다음에 핸드폰 관련된 반도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실적 부진은 당연한 처사고요. 네. 또 올 2분기 때 또 삼성하고 또 LG,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재고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네. 거의 뭐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를 지금 파운드리 위주로 지금 공격적인 성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장벽 자체도 사실 좀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꼭 봐야 될 종목은 지금 일단 뭐니 해도 소재하고 장비 쪽입니다. 왜 소재, 장비. 네. 장비냐면 그 중에서도 장비. 네, 두 개 다예요. 네. 자, 이유는 네. 뭐냐면 네.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섹터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또 장비가 같은 장비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예,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왜냐하면 거군요. 아니죠. 진입 장벽이 제일 높은 게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네. 예. 조금만 틀면 충분히 다른 그런 장비들을 태양광 장비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소재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쪽 영역들이 반도체 영역들이 조금만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또 다른 또 제2의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확장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확장성이라 봐죠. 특히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SPA 반도체입니까? 예. SPA 반도체 같은 경우. SFA 요? SFA 반도체 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태양광 관련된 나와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예. 뭐 태양광을 했었고 원래 LG를 했는데 LG가 태양광 산업을 포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는 기업들의 지금 임용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 캐시가 올해 최대 어찌 보면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장비 회사들이 상당히 또 현금 확보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뭐 땅이라든지 다른 이 뭐 토지 매입보다는 내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전환 2차 사업을 또 전환 그냥 확대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사업의 확대성.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태양광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어찌 보면 장비 반도체 장비하는 업체들이 충분히 진입하기 너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약간 성장이 좀 저조되지만 예. 오늘 특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첨단 반도체 패키지 공장을 건설 예정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미래의 또 패러다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또 계산하면 잠깐 조춤하지만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은 바닥이다. 바닥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계속 실적이 계속 나오는 소재라든지 장비 업체들 그다음에 성장성이 대폭 캐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한번 관찰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같이 모든 업종들이 다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타이밍으로서 다 적절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면 이거 올라갈 타이밍도 바로 직전에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뭐 나쁜 지금 시장 자체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지수에 어찌 보면 전체 지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가는 이유도 어찌 보면 전자 장비 업체들이 관련 종목들이 그 퍼센티지가 너무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저점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좀 하나둘 올라가게 되면 또 지수는 또 금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찌 보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모든 벤더들부터 시작해 협력 업체들이 워낙 커요. 그 군들이 라인업들이. 네. 그래서 충분히 나는 가능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자기 가지고 있는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이 종목이 너무 한 30% 40% 빠졌는데 하더라도 조금 지금부터 계속 매집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예. 다시 한번 진입권에 한번 들어갈 때 한번 수익권도 한번 볼 수 있는 저는 이 업황이라 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메리트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쪽에 확장성도 강조를 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나 반도체 종목들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언제 올라가느냐가 항상 포인트였죠. 네. 그 주가의 상승 타이밍도 머지 않았다, 곧 다가올 것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께도 질문을 네. 좀 해볼게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아직 머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지금부터 좀 매집을 해라 바닥권에서 지금 잡아라라고 하셨는데 그 의견은 동의하시나요? 물론 대형 종목들을 매집을 하는 건 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대형 종목들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많이 내려왔다. 라는 그거 딱 하나 이유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예측을 다 했겠지만 실적들이 다들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3분기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PC랑 모바일 제품 중심으로 한 10%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만 기업들의 이런 7월 실적도 마찬가지로 TSMC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 증시로 옮겨봤을 때 매수를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디램이나 아니면 PC 디램 비중 자체가 산업 평균 대비해가지고 부진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이제 영향을 준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용 이제 DDR4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제품이 들어간 이제 DDR5 제품들 또한 지금 낙폭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현재 현물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현물가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지속되는 게 이 반도체 주들을 매수를 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등이 이제 실적의 가이던스들이 계속해서 하향치를 내품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캐펙스 즉 이제 캐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축소를 하는 계획이 연달아 발표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반도체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한 7월 CPI랑
PPI 상승률을 보면은 모두 전월비 대비해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테크 섹터의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아까 최인호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에 재고가 얼마나 소진되느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기업의 주가를 결정을 하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할인율, 즉 금리와 기업 실적인데 이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좀 낮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낮게 나타났지만 생각보다는 양호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포인트는 주가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으니 결국에는 이 한 달 동안 이 반도체 섹터가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도 예.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예상보다 우려감이 좀 덜했다. 그런 부분들이 네. 아무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 네. 이제 유가가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선물 가격이 88달러에서 거의 유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현물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예. 네. 세금에 대한 그런 감면 부분도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같은 게 내년 3월 달에서 4월 달에는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주가의 부정적인 요인들은 조금씩은 이제 해소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재고 소진 부분들과 기업의 실적이 결국에는 주요 변수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그리고 AMD, 인텔, 퀄컴 등과 같은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별로 좋지 않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업황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 반도체 주들의 주가 상승을 일으킬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 순매수에 대한 그런 물량들이 결국에는 이제 국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상승을 시켜준다면 다른 반도체 주가들도 올라온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들 위주로 일단은 매집을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려감은 좀 과도했던 것 같고 일단은 뭐 싼 가격이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형주 쪽으로 눈길을 주자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기다리셨던 그 종목들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대 리노 공업의 대결로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역시나 두 종목 모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 쪽으로 표를 주실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김영우 먼저,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나은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죠. 것처럼 네, 대형주. 종목 네. SK 하이닉스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확한 이유가 있으시네요. 예,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 역시 SK 하이닉스로 갔고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저는 하실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SK 하이닉스로 통일된 의견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먼저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 확인해 볼게요. 자, 전문가님, 일단 뭐 SK 하이닉스 역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형주 쪽으로 골라 주셨습니다. 이제 일단 이 종목 올릴 텐데 리노 공업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이 종목이 오늘은 가가긴 합니다만 그동안 바닥에서 계속 지금 기어갔던 너무 이유가 많이 이 내려왔죠. 하반기 비수기 들어간다 이 우려감이잖아요. 아직 네. 떨쳐내기 좀 어렵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SK 하이닉스나 리노공업이나 예. 둘 다 같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SK 하이닉스와 같이 올라가 주면은 리노공업도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살펴보고 싶은데 예. 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어느 쪽 컨센서스를 하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한 45% 정도 상회를 했어요. 오. 네, 그거는 많이 굉장히 챙겼네요. 고무적인 긍정적인,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고무적인 얘기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마진들이 그렇죠. 결국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리노공업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리노공업이 보여주는 이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IT 수요에 대한 그런 부진을 감안한다고 해도 핸드셋에 대한 칩의 비중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AR이라든지 VR 시장에서 이 웨어러블 시장이 확장을 함에 따라서 칩 수요가 증가를 한다면 네. 리노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실적 성장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저는 SK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뭐 두 개 다 저는 매집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밑에 네, 있어요, 맞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많이 이제 퍼도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 주가 그렇죠. 대비해가지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이거를
증명을 해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대형주의 사이클이 한 23년 1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부터 매집을 해도 저는 절대 늦지 않는 시기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22년 2분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을 이제 기대치를 상회를 했고 원달러 상승도 이제 효과를 한 부분 상승을 예. 한 부분도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SK 하이닉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물 상황은 좋지 않지만 SK 하이닉스는 지금 충분히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께서 두 종목 다 좋지만 그래도 사이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역시 그런 이유로 선택하셨나요? 저는 사실 SK 하이닉스는 올 상반기부터 시총 자체가 현대자동차를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 그룹적으로 네. 봤을 때 현대를 갖다 이렇게 했을 때부터 좀 인류적인 어찌 보면 패러다임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중국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시장의 다각화에 틀을 좀 잘 맞추고 있어요. 특히 SKC 같은 경우에는 완전 2차 전지 소재로서 이제 가면서 필름 사업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회사의 고유적인 영역을 탈피하는 부분들, 네. 과감한 시도들이 상당히 어찌 보면 SK가 하고 있는 분야예요. 네. 지금 SK 지금 하이닉스 지금 최태원 회장님 같은 행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북미부터 시작해갖고 아시아 쪽에 계속 지금 자기가 전용기를 타고 다니시면서 계속 이렇게 바이어들 만나고 하는 목적이 딱 그겁니다. SK가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되게 많이 제시를 많이 해요. 네. 그럼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패키지 공장 건설하면 방향성 거기에 또 인원이 1,000명이 2,000명이 될 때 일단은 인력도 일단은 상황할 수 있고 또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진출할 수 있는 다각화를 많이 좀 하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 자체는 사실은 조금 10만 원 밑으로 좀 하회하고 좀 밑돌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다 보니까요. 주가 또 싸지도 않고 이게 쉽게 말하면 가치성에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적절하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좀 중장기 포트를 좀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안정적 파트를 봤을 때 10만 원 이 종목이 올라갈까 생각하면 지금부터 서서히 매집을 하시면서 목표에서 일단은 이렇게 이익을 챙기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 이평선적으로 봤을 때는 21평선에서 일단 밑에서 머문다는 점 그게 좀 안 좋은 점이에요. 계속 좀 굉장히 그러네요. 오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121평이나 241평선을 올라가려면 그에 대한 이게 뭔가 폭발적인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안정적이고 성장적으로 봤을 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이렇게 기대감 안정이 돼 있으니까 항상 매출은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속 내려간 적도 별로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회사는 꾸준한 그냥 모범 우량 기업으로 그냥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자체적으로 IC 테스트, 뭐 소켓이라든지 이 자체적인 브랜드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일부분적인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몸값이라든지 가치성이 올라오기는 사실 힘들다고 주도하기 봐지고요. 힘들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저기 박스권을 언제 한번 슈팅을 하냐에 따라서 저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좀 시장이 좀 시간을 좀 보고 난 뒤에 리노공업은 진입하더라도 늦지 않고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대 리노공업입니다. 두 분의 의견은 SK 하이닉스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올려보겠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SK 하이닉스로 역시 같습니다. 63% 가져갔고요. 이 종목 바로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리노공업 관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 전략으로는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 좀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61위평을 돌파를 오늘 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도, 시장의 강도를 보면은 15만 5천 원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121위평 아래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또 업황이 좋아지고 나서 좀 시기를 두고 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매집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리노고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적인 움직임을 따라서 좀 오랫동안 행보하던 그런 매물대를 돌파를 해줬고 그것도 61위평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세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15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얘기했죠. 탄소 배출권 제도 개선 협의체를 신설했다. 그래서 이 얘긴 즉슨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손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 그린케미칼과 캠트로스 두 가지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하시나요? 간만에 정책주 난 정책주. 네, 정책주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특히 네. 또 시총이 또 나 3,000원 미만. 그러니까 스몰캡의 언더 레벨이기 때문에 어허. 이런 종목들은 네. 또 슈팅이 또 좋아요. 근데 강하죠. 근데 오늘 사실은 뭐 그 슈팅 그 자체 크게 올라오지 그렇죠. 못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만큼 지지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책에 대한 지지율. 왜 그만큼 흔들리는 이 지지율과. 정책 평론가가 저는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 종목 중에서 그린 네. 케미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린케미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린케미칼 골라주셨던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전 캠트로스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견 바로 엇갈리셨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그린케미칼이 좀 더 나은 이유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탄소 포집이 이제 저장 사업 관련 네. 이슈인데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말레이시아 국영 기업인 페트로네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탄소 그런 거를 이제 운송하고 이제 거기 저장하는 그런 사업을 주장하는데 그게 이제 대기업이에요. 예. 롯데부터 시작해서 롯데케미칼이 그게 조바로에 공장도 많이 짓고 SK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진출하는데 이제 그 관련된 그 종목이 이제 KPX 홀딩스에 관련된 종목이 그린 케미칼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이슈에 맞춰서 오늘 기대감으로 오늘 좀 약간 올랐는데 네. 이는 아시아 최초로 이제 그러니까 CCS 허브 프로젝트 이제 개발되는 이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올해 코로나만 조금 빨리 주춤했었으면 탄소 포집, 탄소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뜰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 한때 떴을 네, 때는 맞아요. 굉장했잖아요. 네, 사실 올해는 보여야 될 섹터에서 사실은 상반기 섹터였는데 작년에 이제 예언했던 섹터였는데 예. 그게 다 무너졌죠. 시장이라는 게 이제 예측과 이제 기대치가 이제 조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주가도 보면 두 종목 다 상당히 일단은 진입 구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매물대가 이제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저것만 뚫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이렇게 단계가 잘 올랐기 때문에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나쁘지 않던 종목이라서 예. 제가 일단은 뭐 두 종목이 뭐 다 도찐 게 지능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허브 프로젝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탄소 포집 이제 저장 사업 요거로 한번 해서 네. 한번 제가 오늘 이 종목에 한 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린케미칼로 가주셨던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네, 반대로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반대 네. 의견 내주셔야죠. 질 수 없죠. 네, 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도 뭐 무방하겠지만. 뭐 흐름 저는-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캠트로스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배출권에 관련해서 더욱더 가깝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온실가스 이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정부에서 손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앞서서 지금 미국에서도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뛰어놓을 수는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시장의 환경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뤄내야 될 거는 결국 환경에 네.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이런 주가 움직임도 같이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시장 상황을 일단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은 이 에틸렌 카보이니트로 전환하는 이산화탄소를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아파지는데요. 네. 화학 시간인가요? 네, 어렵죠. 네. 네, 그냥 네. 쉽게 생각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데 이거를 다른 그 환경적인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실적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부분들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즉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캠트로시스나 그린케미칼이나 실적적으로 그렇게 나쁜 기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할인율, 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둘 다 좋은 종목이나 저는 이 친환경이나 저탄소 제품 쪽으로는 저는 캠트로스 쪽이 더 좀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이 확실하게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제 화재 예방해주는 첨가제도 네.
특허를 추가를 해서 그렇게도 엮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 쪽으로 재료가 좀 더 다양한 저는 캠토로스를 고르겠다. 물론 이름은 그린 케미칼이라 이름이 좀 끌리실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캠토로스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한두 번 정도 마음 바꾸셨을 거거든요. 네. 이름 보고 투표하셨던 분들 바꾸셨을 맞아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린 케미칼, 캠트로스 두 분의 의견이 나뉜 만큼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자,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 어떨까요? 네.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까? 그린 케미칼 10% 딸랑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네요. 캠트로스가 90%. 야, 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바로 캠트로스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린 케미칼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무슨 일입니까? 아쉽네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어차피 스몰 캡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원하는 또 사이즈 또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제가 봤을 땐 오늘 캠트로스가 더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캠트로스 자체가 원래 왜냐면 이 종목이 더 좋아요, 사실은. 시청자 말이 맞아요. 왜냐면 이 2차 전지 관련 또 종목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엮이는 게 예, 있으니까요. 엮이는 게 많은 네. 종목이고, 이거는 그냥 정책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예. 뭐 어차피 시청자분들은 다양한 재료와 여러 가지 펀더멘탈을 한번 이렇게 포테니엄 터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소형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캠트로스를 가는 게 당연하다고 봐져요. 네, 예. 그럼 가격 전략을 예,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린 케미칼은 목표가 네. 11,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지금 지점을 이제 통과하기 이제 뚫게 되면 조금까지 충분히 올라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저는 종목들은 사실은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의 흐름이 그래도 정책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정책주로서는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차익을 한번 낼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봐지기 때문에 조심 있게 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점 찍고 지금 많이 그래도 많이 올랐죠. 올라왔는데 네, 네, 더 오르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매물대진되는 저 부분이 저것만 좀 올리면 저놈까지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요. 왜냐면 원래 한 2천억, 3천억 미만 스몰캡이라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게 금방 이렇게 붙어버리면 네, 맞아요. 폭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금방 하루아침에 25%까지 찍고 내려오고 30%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함부로 이렇게 네.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알겠습니다. 그린 케미칼 11,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일단 소재주인 한솔 케미칼이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앞으로 호실적과 함께 소재 쪽의 전망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배터리 관련주인데 오늘은요 원전 관련된 이슈도 같이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솔 케미칼 대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죠. 방금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 네, 좀 어려우신가요? 어렵나요? 네, 살짝 이렇게 어려운데 네. SK 이노베이션 가겠습니다. 뭐 네. 무기가 많은 게 이유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자세히는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전 토마토 뉴스에 제가 이제 네. 발췌한 게 SK이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많이 거의 한 2주 한 개씩 내는데 예. SK 이노베이션 냈는데 네. 한번 올랐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제자를 찾아가서 네, 기쁜데 맞아요. 한솔케미칼 나쁘지 않아요. 요즘 네. 왜냐면 워낙 또 안정적인 일단은 소재주 제가 아까 반도체 소재주 맞아요. 이야기하면서 네.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SK 이노베이션 워낙 또 재료가 강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두 분의 의견은 뭐 비슷하실 것 같아요. 김영호 전문가님, 네. 와, 그 정유에다가 뭐 배터리 같이 끼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원전까지 붙었습니다. SK 맞습니다. 이노베이션. 네. 그 이유죠? 다양한 무기. 아무래도 오늘 좀 테라파워의 투자 소식이 네. 좀 강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이 테라파워 같은 경우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설립을 해서 예. SMR을 거의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저는 이 SK 이노베이션이 테라파워에 이제 투자를 한 부분들이 예. 나중에 큰 재료적으로 모멘텀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라파워라는 기업 자체가 이 SMR에서는 선두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업체이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너지 자원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지분 자체가 커지는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3천억이 나중에 3조 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3,000억도 있습니다. 큰데, 네. 네, 맞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SK온 2차 전지 사업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를 봤을 때 네. 저는 충분히 이 하반기에부터는 이 SK온의 그런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2차 전지의 그런 캐파가 커지는 만큼 물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 삼성 SD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2차전지 시장 전체적으로 캐파가 커지면서 SK 이노베이션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량도 저는 많아질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도 되게 좋은 종목 네, 아닙니까? 네, 반도체랑 배터리.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배터리에 대한 소재 부분을 달성을 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 떨어지면서 원자재에 대한 가격 하락이 충분히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을 살펴보라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도 낮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환경에 맞는 그런 실적들이 지금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즉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환경도 지금 괜찮고 예. 원자재 가격도 하락한 만큼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솔 케미칼도 굉장히 저는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최일호 전문가께서도 네. 이 지금 뭐 아쉽게 졌지만 한솔케미칼 이 종목 괜찮은 종목으로 보시는 거죠? 우리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에서는 저는 이제 한솔 케미칼을 같이 예.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뭐 네. MB 뭐 뉴틸리 장글 라텍스라고 불리는 예. 그 장갑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판가는 아까 말씀대로 인상이 되면서 출하량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호조적인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왜 이 한솔 케미칼은 다양한 소재가 있지만 또 좀 예. 불안정적인 요소들이 또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하반기에도 또 괜찮을 거다 하지만 또 내년에 또 가이던스적인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초점을 못 잡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유부터 시작해서 네. 2차 전지 충전부터 시작해서 네. 제국치는 것도 예, 뭐 그쪽이 많은데 원전까지, 거기다가 이제 SK가 또 추구하고 있는 원래 이 소형 모듈 SMR이라는 것은 국내 시장이 사실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존적인 원전은 많이 해봤지만, 네. 그러니까 테라파워에게 어찌 보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누구든지 손을 대기 위해서 롯데부터 시작해서 SKC가 어찌 보면 SK니까요, 같이. 네, 맞아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게 소형 모듈에 상당히 그 원자 모듈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항상 이렇게 내비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제 그 시점에 맞췄을 때 SK가 그걸 잡은 거죠. 지금 선두주자가 상황에서. 되겠네요, 국내에서는. 선두주자라고는 힘든 게 뭐냐면 네. 이 소형 모듈이라는 게 요즘 방식을 기본적인 방식은 주택도 모듈 형식이 있어요. 예. 내가 직접 콘크리트를 바르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걸 조립하는 형식이에요. 그렇죠. 레고 블록 사듯이. 네, 레고 블록 샀듯이. 그러면 내가 이만한 조그만 이렇게 길다란 이렇게 소형 원재료가 있으면 더 원하면 하나를 더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울진이라든지 이게 우리 서해 동해안에 있는 것처럼 이게 광활한 평지에다가 그다음에 국가에서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도도 안 나와요. 뭐 예. 지역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들지 않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진짜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뭐 3천억 투자하지만 이게 조단이 몇십조 단위. 왜냐면 시장을 한번 유럽 같은 경우는 땅이 또 작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어찌 보면 국내에서 어찌 보면 시장에서 제일 투자할 가치가 제일 높은 거기 때문에 네. 일단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첫 스타트가 지금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어차피 뭐 시장은 바뀌니까 네.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주가를 오늘 한번 크게 이 묵직한 종목이 오늘 오전장에 크게 움직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죠. 사실 오늘 이 전체적인 종목을 봤을 때 거의 뭐 SK 집안 싸움, 뭐 미인주가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봤을 때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서 이는 특히 지금 이게 정유라든지 이런 종목들 약간 주춤할 때 에너지 관련 종목들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과 한솔케미칼의 대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간단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SK 이노베이션 대 한솔케미칼의 대결입니다. 역시 역시나 SK 그러네요. 이노베이션으로 좀 많이 갔군요. 75%의 가뿐한 승리를 챙겨가면서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솔케미칼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재주 업황 둔화 구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으로서는 선택으로서는 좋은 종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오늘 워낙 또 센 종목과 만났기 때문에 떨어질 종목은 아니지만 또 보고 목표가는 25만 5천 원, 25만 5천 원으로 한번 보고 한번 천천히 한번 조금씩 매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하십시오. 네, 25만 5천 원.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하라는 의견 주시면서 25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8강의 마지막 라운드는 바이오주의 대결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메디톡스 올라와 있죠. 하반기 실적 개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아까가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전약품, 샤페론 관련해서 이 코로나 관련주로 자주 언급이 됐었죠. 자회사 샤페론, 이 IPO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대 국전약품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호 전문가님, 이렇게 실적 때 상장 소식 이렇게 네. 봐도 될까요?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봐도 됩니다. 네. 네. 충분히 이제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샤페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전에도 사실 이건 나왔던 재료이고, 이게 구체화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반기에 이런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수익성에 대한 그런 개선 여부가 지금, 필두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국전약품에 대한 그런 샤페론, 네. IPO 상장이 더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추가적으로는 조금 이따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 국전약품 골라주셨고요.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오늘 아침에 국전약품 상당히 오늘 네. 강하게 슈팅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 28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네. 가지고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어찌 보면 기술을 또 첨예하겠다 보면 일단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일단은 지금 IPO로 본격 추진하는 거라고 네. 좀 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근데 메디톡스는 지금 이 남미 시장, 특히 네. 보톡스 남미 시장이 상당히 커요. 우리가 남미가 지구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얼마나 쓰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모든 신체 부위로 보톡스 필러를 많이 만든 민족으로 그렇습니다. 유명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돈을 모으면 수익이 생기면 뭐 집에 대한 뭐 용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거기는 모든 게 먹고 미를 가꾸는데 모든 네. 걸 투자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자체에서도 국내의 제품들을 선호하고 시장 자체가 워낙 또 개선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올 1분기, 2분기 전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특히 바이오 내가 제약을 나누어서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캐시카우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한 종목들은 꾸준히 가는 거는 그 주가가 그렇게 한번 이렇게 폭락으로 떨어질 때도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 차트를 보시면 메디톡스를 보면 이 상당히 그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올 가을 이후로는 또 바이오 종목들이 또 꿈틀거릴 수 있는 또 조건이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한번 보시면 충분히 지금도 뭐 이렇게 나쁜 지금 가격대가 아니라 저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꾸준히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메디톡스 골라주시는 그럼요. 건가요? 메디톡스 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설명 다 해주셨는데 일단 메디톡스를 골라주셨습니다. 남미 시장에도 또 주목을 해보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국전약품 샤페론 요걸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바로 네. 김영호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의견 조금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죠. 네,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샤페론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전약품이, 샤페론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을 공급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지금 꼽히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바이오주들의 이런 마지막 어떻게 보면 큰 움직임, 대시세가 마지막 한 번이 남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전약품도 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좀 나올 부분이 크게 네.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거는 어쨌든 기업을 움직이는 거, 주가를 움직이는 거 이제 주포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샤페론 관련된 이슈 한번 나왔을 때 번쩍번쩍 떴던 네. 것이 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뉴스를 띄우고 주가를 예. 띄우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좋은 자리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면 차트적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만 원대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지 않으면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을 잡고 봐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매집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한번 이제 강하게 한번 뚫어줄 거예요. 네. 이 샤페론이 만약에 예를 들면 코스닥 상장이 추진된다면 이때 강하게 한번 뚫어줄 건데, 이 부분을 기다리면서 국전약품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것과 비슷한 종목으로 이제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박셀바이오도 이제 9월 달에 그게 이제 간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8% 올라가고 있잖아요. 불을 뿜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주가가 네, 맞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사실 모멘텀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걸 올리는 거는 결국에는 그 아래서부터 이제 매집을 진행을 했던 세력들이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메디톡스는
지금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투심적인 측면에서 이제 대웅이랑도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 보톡스에 대한 그런 투심이 저는 자본이 좀 끼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에 지금 메디톡스에 달라붙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종목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 사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달라지거든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대 국전약품, 요 대결의 승자는요 메디톡스로 쏠려 있습니다. 71% 메디톡스가 가져가면서 바로 사각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최인호 전문가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러면 국전약품 관련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에게 가격 전략 좀 여쭤볼까요? 네, 국전약품은 일단은 뉴스 플로우를 좀 따라가면서 가격 전략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IPO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상장이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예를 들면은 뉴스를 좀 빠르게 캐치를 해서 자 이게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보는 것과 동시에 시간의 네. 격차가 나지 않는다면 짧게 이렇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만 원 마디가 설정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전약품 뉴스 플로우를 잘 따라가라는 말씀 주시면서 10,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일단 반도체 대표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캠트로스입니다. 사이즈 차이가 꽤 아니라는데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4강의 1라운드입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나으신가요? 자, 일단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 알겠습니다. 골라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왜 갸웃을 하시는 거죠? 제가 뭘 고를 것 같네요. SK 하이닉스 아니에요? 네. 캠트로스 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정말요? 이 얘기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자, 그러면 잠시만요. 네. 자, 일단 최인호 전문가님, 네. SK 하이닉스 골라주신 이유, 요거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은 고른 이유는 예.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SK의 오늘 집안 오늘 이상형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살기가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아니 김영우 근데 전문가. 저는 이게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북 온실 배출량을 기업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설계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이제 배출권 그러니까 거래 제도를 완화시키는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네네. 어떻게 환경부에서 어떻게 아직 조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명확하지 않고 하지. 없어. 네. 근데 무슨 이야기네. 이야기란 것은 접히지도 않는구만. 정확하게 나와서 네. 또 환경 심사 평가를 하고 일단은 여러 가지 사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방안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나라도 환경에 대한 게 상당히 민감해요. 네. 또 사회에 또 여러 가지 또 연대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반발도 지지율도 좀 안 좋은데 괜히 예. 잘못 건데 큰일 납니다. 그렇기 여기 때문에 그런 하지 부분이 있기 마세요. 때문에 저희는 관련이 그렇기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캠트로스 사실은 좋은 종목이고 괜찮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사실은 10만 원 미만의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러니까 오랫동안 종목을 한 3% 5%씩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큰 수익이 아니라 확실한 안정성. 안정성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3% 5%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네.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이거 의외였거든요. 네. 캠트로스 골라주셨어요. 네. 이유는요? 일단은 뭐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저는 일단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캠트로스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 확실하게 네.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칠 친구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한 그런 호조적인 부분들이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거기서 이제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면서 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항상 기조로 두고 있는 거는 결국에 기업들이 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혹은 국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국가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다. 기업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이런 제도들은 개선돼야 되고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캠트로스가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전기차용 리튬이온에 대한 그런 2차 전지 전액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소차
수소차 이제 연료전지용 전해질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친환경 쪽으로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런 부가가치가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의 시대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법을 좀 기조로 해가지고 예. 이 예산들을 했을 때 낙수 효과가 충분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캠트로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매집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캠트로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이득을 줄 수 있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들 간의 인지도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보고 결승에 올라갈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입니까? 역시 아직 캠트로스가 SK 하이닉스를 제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자, SK 하이닉스가 승리를 가뿐하게 챙겨갔습니다. 바로 이 종목을 결승으로 올려보겠고요. 캠트로스는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네, 김용우 전문가님 방금 눈물 닦으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네, 지금 차트를 다시 보느라고 제가 눈을 잠깐 한번 닦았는데 그러신가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매물대 벽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헐겁게 만드는 그런 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이번 연도 초부터 만들었던 그런 매물대들이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거래량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치고 올라갔을 때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만큼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관심이 많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12,000원 보고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트로스 지금부터 매집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12,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먼저 SK 이노베이션이죠. 정유와 배터리 그리고 오늘 원전까지 관련 이슈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메디톡스 이 종목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힘입어서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그 승자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가려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한쪽은 조금 모멘텀이나 재료가 많고 한쪽은 그렇진 않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가려주세요. 아니, 판단 내려주시라고요. 자, 네. SK 이노베이션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SK 이노베이션이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두 분 다 역시 SK 이노베이션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최인호 전문가님 메디톡스를 좀 아쉽게 됐는데 아직 뭐 크게 치고 갈 만한 타이밍 아닌 겁니까? 어떻게 아니 보세요? 사실은 지금 수익 내려면 지금 뭐 살려면 이걸 사고 싶은데 왜냐 시청자분들은 아까 전에 골라주셨죠, 참. 네, 메디톡스를. 이게 시청자분들 메디톡스에 대한 이제 바이오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우려감이라든지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아무리 좋고 상황이 좋고 지금까지 계속 매출이라든지 좋다고 하지만 약간의 이게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네, 되게 맞아요. 강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거를 좀 타파하기는 방송에서 힘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차트의 전반적인 우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좀 어찌 보면 SK 이노베이션 전체적인 그냥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 1년 동안 30만 5천원부터 시작해서 쭉 우하방으로 채널로 내려왔던 네. 종목이에요.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강한 재료와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흐름을 올릴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난 제일 큰 게 오늘 소형 모듈 원자료에 관련된 이 테라파고 3천억 네. 투자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저는 어찌 보면 원전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끌게요. 왜냐면 그쵸, 원전의 네. 서열을 다시 한번 가름할 수 있는 가름세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흐름보다는 예. 시장의 흐름으로 보고 그냥 네. SK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예, 이노베이션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SK 이노베이션 아무래도 사이즈도 그렇고 또 이슈가 또 만만치 않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네. 네, 이제 메디톡스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네. 지금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서 6월부터 이제 시장에 본격 진입을 했는데 지금 기존의 주력 품목이 이제 메디톡신과 함께 하반기에 메디톡스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좀 생각은 합니다만 네. 이 메디톡스가 이제 또 코로나가 지금 확산세가 뭐 늘어나고 하지만 지금 사실 확산세보다는 뭔가 이번에 한번 돌고 나면은 이제 진짜 코로나는 네. 아예 소멸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얘기가 잘 안 돼요, 이제 코로나.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피부 미용 쪽으로 더욱더 매수세가 쏠리지 않을까. 예. 특히 이제 뭐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저는 아직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만큼 이 메디톡스도 좋게는 보고 있으나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투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 이전에 이제
악화되었던 그런 투지적인 부분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이번에 테라파워에 확실히 투자를 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의 저는 하반기에 주가 랠리가 저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두 분 다 일단 골라주신 상황인데 시청자분들도 SK 이노베이션으로 골라주셨을까요?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네. 뭐 승부가 압도적으로 났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81% 가져가면서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메디톡스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1분기, 2분기부터 시작해서 성적과 뭐 워낙 좋기 때문에 캐시하고 좋은 종목이고요. 메디톡스는 제가 목표가를 짧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예. 12만 9천 원으로 먼저 잡아보고요. 이 지점이 한번 뚫리거나 올라가면 다시 한번 더 한번 차트를 새로 봐야 될 정도로, 왜냐면 바이오 종목들이 요즘에 시장이 좀 오를 같으면서도 또 힘이 또 받는 종목만 네, 올라가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의외로 좀 약간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진 현상이 그래서 있어요. 바이오가 좀 어렵다는 분들도 예, 많으신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미용 기계 쪽으로 갈 건지, 그쪽도 네. 사실 많이 열려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치과 의자, 뭐 기자재로 갈 건지, 그러니까 여러 쪽도 충분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보시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한번 보시고 시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12만 9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인데 식구들끼리 맞붙습니다.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각각 SK 하이닉스 반도체 담당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정유 배터리와 함께 이제 원전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굵직한 종목들 간의 대결인데요. 결승전의 대결 그 승부 결과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미인주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대로 됐네요. 네, 네. 말씀대로 됐네요. 어떤 종목이 미인주인가요? 이노베이션으로 가겠습니다. 이노베이션으로요.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 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같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이름이 맞는 게 없는데요. 뭘 네. 골라야 되죠? 골라주세요, 그러면. 저도 골라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도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SK 이노베이션, 역시 새로운 부각되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일까요? 두 분의 전문가의 선택 공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SK 이노베이션 역시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약간 존재하긴 아니요, 하겠네요. 지금 차트 보고 있는데요. 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진짜 괜찮은 지점이고요. 이게 주가라는 게 어느 시장의 이렇게 흐름이라든지 시장이 소화해낼 수 있는 일단은 그게 호재가 좀 많아야 되는데 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약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소재라든지 단비 쪽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네. 이 대형 종목들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부진하고 주가의 흐름을 일단 외인들이나 아직 기관들에게 조금 이렇게 소외받는다는 점은 그만큼 주가의 흐름 자체를 크게 한번 이게 펌핑을 못 친다는 뜻이다 그렇죠. 말입니다. 뭐 최악은 지나간다 정도지 네. 이게 뭐 굉장히 좋다 이게 딱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요즘에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6만 원 깨졌냐? 예. 다시 올라왔냐? 어찌 보면 시장 자체를 항상 물어볼 때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수에 대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6이야 5야. 네, 이게 술기냐 5냐 좀 동일한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는 SK 이노베이션은 좀 크게 보면 왜냐면 지금 사실 유가에도 좀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좀 다들 좀 이렇게 안정화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100만 쉽게 말하면 1배럴당에 지금 100불입니까? 100달러 이하로 네네. 하에 다 네, 되고 있는 맞아요. 상태 보니까 일단은 뭐 유가들도 옛날에는 뭐 1리터에 뭐 2,000원씩 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도 많이 1,700원대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정유주는 에너지 종목들은 또 어떤 또 시장의 러시아의 행동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또 하냐에 따라서 또 사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대응할 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진짜 제일 중요한 에너지를 제일 메인을 정유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우리 이제 먹거리 전 세계 네. 먹거리 이제 원전 시장 예. 정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SK 이노베이션이 더 나은 이유 좀 들어봤는데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SK 하이닉스보다 이노베이션이 낫다고 보시는 이유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물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하반기에 뭐 정유 사업 쪽으로는 좀 기대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SK온 즉 2차 전지 쪽에서 저는 네. 의미 있는 움직임이 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 환경도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원전에 대한 그런 투자 모멘텀까지 붙었다라고 한다면 SK 이노베이션을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노베이션에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더 있다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건 궁금하네요. 역시 하이닉스의 그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 각광받는 포인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59%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받으면서 만장일치로 오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고의 미인주 은세거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SK 무려 하이닉스를 물리치고 이 종목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자리로 등극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예, 참 재밌는 거는 지금 네. 이노베이션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주가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렇지만 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네. 뭐 그런 걸 할 수 맞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3.3% 지금 상승 96,400원인데요. 많이 오르고 있네요. 네, 저는 항상 이 종목은 이 마디가는 10만 원이라 봐지는데 예. 일단 목표가는 10만 5천 원으로 일단 안전성을 보면서 일단 이 종목도 한 달 안에 20거래일 안에서도 충분히 보시면 추세 전환이 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흐름에 맞추기 때문에 3% 5%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너무 단타적인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이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네. 한 21 거래일 정도 봤을 때 4, 5%의 수익으로 단기적 수익으로 볼 때 참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네.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10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SK 이노베이션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알아볼까요? 네, SK 이노베이션이든 하이닉스든 지금부터 매집을 하면은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거 공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앞에 산이 형성되어 있는 23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보시면 적당한 밸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죠. SK 이노베이션은 2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공개방송 이야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효구 전문가님 있으시죠? 네, 오늘 배워야 산다 하고요. 배워야 산다 이후로 이제 배워야 산다 플러스로 해가지고 네. 더 배워야 산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네. 그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또 우리가 그런 플로우를 찾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신재생 에너지 쪽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김효구 전문가의 공개방송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조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